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나는 오를 땅만 산다인데 사실 토지 투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친숙한 거는 주택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니까. 하지만 땅은 어찌 보면 도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도매상에 가는 경우는 흔치 않죠. 소매상은 매일 먹을 빵을 위해서라도 가지만 그래서 좀 어렵다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아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구나.'라고 알 수 있었는데 그 맥을 이 저자는 짚습니다. 왜 어려워하는지.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공법 때문이에요. 근데 공법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부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르는지 하고 언제 사는지 그리고 언제 파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저자는 뭐 학력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죠. 어 경영학과인가 제가 학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대 경영학과로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 나와서 뭐 회사 다니면서 부동산학 석사를 따는데 뭐 공부 잘한다고 돈 잘 버는 건 또 아니니까 어 이분은 그 점포 개발 쪽에서 쭉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업무상 그런 경험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 책을 3 권을 썼습니다. 상가에 관한 책 2 권하고 그리고 오늘 리뷰할 책은 땅에 대한 건데 여러 가지 어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들이 있거든요. 그걸 여기 다 정리하진 못했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토지 투자하는 방법은 여기는 안 썼지만 첫 번째 공법을 전부 다 하고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돼요. 이거는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경매도 뭐 아주 뭐 어려워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경매도 공부를 다 마치고 하겠다 그러면 못 합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것인지 이게 오를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10억 년 후에 오르는 건 도움이 안 되겠죠. 뭐 가급적이면 한 2-3년 후에 오르면 제일 좋겠죠. 뭐 세금도 있으니까. 언 어떤 것이 2-3년 후에 오를 것인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걸 아는 방법은 뭐 LH에 같이 그런 데 다니는 사람들을 혹은 뭐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에 있는 분들이 뭐 정보를 빼돌리면은 그거는 불법이 되겠죠. 하지만 뉴스만 이용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뉴스에 보면 어느 쪽에 뭐가 개발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시작을 하라고 하네요. 뉴스에서 어느 쪽 어 개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근데 아무 데나 그냥 사면 되는 건 아니고 보존지는 제외해야 되겠죠. B씨가지에서 C가지로 될 부분 이런 쪽이 보통은 종상향이라고 하는데 종상향이 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종상향이 되려면은 고밀도 이용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사전에 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언제 되느냐? 그거는 시행자가 확정될 때 혹은 쪼끔 빨리 한다면은 제안서 내용이 나름 뭐 리즈너블 할 때 그럴 때 시작을 하면 됩니다. 시행자가 확정되거나 아니면 '아 이 사람이 한 대로 하면은 괜찮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만약 예산하고 많이 관련이 된다면 지자체에서는 선거 때문에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국토부는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교부에서 하는 거는 좀 더 빨리 시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토지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달라요. 제가 트럼프의 거래 기술을 리뷰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땅을 사놓고 오르기만 기다리는 게 그게 불로소득이죠. 개발하는 거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그 헨리 조지 헨리인가요? 그 토지 다연세를 주장했던 친구도 개발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토지에 부과를 하자. 특히 개발 안 하고 그냥 놀리는 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나머지 세금을 전부 감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최근 좀 뭐랄까 좀 몰상식한 정치 정치인들은 그런 주장을 하죠. 그 그런데 그거는 전혀 모르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경제 언론이라도 좀 읽고 그걸 아는 국교부 장관을 임명을 하든지 아니면 발표를 하더라도 그 헨리 조지가 토지세에 대해서 뭘 주장했는지 책이라도 한 권 읽고 하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 같은 서민들만 고생을 하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신문 보니까 뭐 소형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뭐 한 3, 4천만 원씩 깎아서 나오고 있다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면 결국은 지금 뭐죠? 종부세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오피스텔에 종부세 합산과 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세금이 부과되면 결국은 피해자는 실수요자한테 갑니다. 그렇게 세금 맞고서 누가 오피스텔을 임대를 하겠어요? 안 사죠. 그럼 뭐 일부 돈 있는 사람은 사겠지만 돈이 없거나 아니면 단기간이라서 임대를 해야 될 사람들은 결국은 그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짓지 않을 거고 있는 오피스텔은 수리를 안 할 거고 결국은 다리 밑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거는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이 살 시점일 수도 있어요. 할인되니까요. 뭐 그런 정책이 오래 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그런 정책이 오래 계속 간다면 정권이 또 바뀔 가능성도 높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장파라 그렇게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정책을 집행하면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자, 투자 시기를 보면 개발업자들이 뭐 미리 사놓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1, 2년 전에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업자가 주로 사서 뭐 우리가 뭐 토지부터 시작해서 건물까지 져가지고 분양까지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개발업자한테 팔아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도매죠. 도매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개발업자가 1, 2년 전에 매입하는 거를 고려한다면 일반 투자자들은 토지 투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3에서 5년 전 정도에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양도세도 일반 과세로 전환이 되니까 좋죠. 그거는데 특별히 좀 봐야 될 부분은 민간 투자 물건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뭐 토지공사나 이런 쪽이 계약금만 입금이 됐다면 그것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상향을 하려면은 거기에 뭐 도로나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계획이 확정되고 아까 얘기했죠. 제안서 내용이 나름대로 괜찮거나 시행령 확정될 때 그때가 투자 시점이라는 거. 그리고 도로공사 완공되기 전에 그때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도로공사 완공되면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투자 목적하고는 맞지 않겠죠. 물론 뭐 그 개발업자라면 그때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개발업자는 도시 건설하기 2년 전에 합니다. 그 건축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토지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그때 투자를 해서 구획 정리가 완료된 후에 그때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게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였고요. 그거 말고도 몇 가지 팁을 정리를 하자면 항상 토지 가격이 오르는,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오를 땅만 산다잖아요. 토지 가격이 오르는 건 간단해요. 종상향이 되면 됩니다. 임지에서 농지로 혹은 택지로. 택지에서도 어 뭐죠? 주거 용지에서 상업 용지, 뭐 아니면 공업 용지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게 종상향인데요. 물론 그 안에서도 뭐 전용 주거에서 일반 주거로, 뭐 준주거로 이렇게 하면 종상향이 되죠. 일반 주거도 뭐 2종, 1종에서 2종으로, 2종에서 3종으로 하면은 그 뭐 7층에서 35층으로 뭐 이런 형태로 고밀도 개발이 가능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토지라는 것의 그 구매 목적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물론 뭐 농업이나 임업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종상향 입장에서 본다면 건물을 많이 짓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많이 짓는다는 건 결국은 거기에 트래픽이 늘기 때문에 도시도 도로도 늘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살면 당연히 상하수도관도 늘어야 되겠죠. 상수관보다는 주로 하수관을 확대하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도래를 파헤쳤다가 다시 포장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 하수관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발표는 안 됐다 하더라도 용도 지역 상향이 될 가능성이 뭐 거의 90%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상향도 뭐 LH공사처럼 미리 뭐 정보를 빼돌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 그런 나쁜 짓을 안 하죠. 우리는 법을 지키는 서민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도시 기본 계획을 보시면 나와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도 2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하죠. 그리고 교통 확장되는 걸 보면 용도 지역 상향에 대한 어떤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쪽에 투자하는 게 로또에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이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한다는 거는, 허가 제한을 한다는 거는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3년 내에 개발 계획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자잘한 팁 중에 하나를 그냥 예시로 뽑아왔는데, 이거 말고도 제가 그 다음 카페에 정리한 내용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책을 읽으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하나만 하자면 일반적으로 전주, 그러니까 전용주택 지역보다는 일반 주택 지역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택 지역에는 일반 음식점도 가능한데 전용주택 지역은 그게 아니고 일종 근생만 가능하거든요. 일종 근생하고 일반 음식점하고 차이는 어, 일종 근생은 그냥 판매만 가능한데 일반 음식 같은 경우는 술도 팔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 거기다가 상가를 졌을 때 입주 가능한 업체가 더 는다는 겁니다. 제가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뭐 같은 값이라면은 술도 팔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임차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인체수가 는다는 거는 결국은 임대료가 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도심은 전용주택보다 일주, 전주보다 일주가 더 좋습니다. 근데 신도심은 반대래요. 왜냐하면은 전주는 보통 원주민한테 환지를 해서 주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원주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전매로 팔고 넘어가는데 전매가 일단락 되고 나면은 그게 엄청나게 상승한대요. 왜냐하면 전용주택은 딱 봐도 좋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구도심은 전용주택이 좋은 느낌이 없어요. 일반 주택이나 일주나 전주나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상가를 졌을 때 좀 더 많은 업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일주를 사셔야 되고요. 신도시는 반대입니다. 가격이 비슷하다면 전주가 오히려 훨씬 그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상승을 한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종상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여기에는 자잘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전부 다 제가 소개는 못 해 드렸는데 여기 다음 카페 보시면 해피 인스턴스 해 가지고 2058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에 좀 더 많은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더 많은 내용은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도 이 책을 읽게 된 게 처음 최근에 제가 시작했던 그 뭐죠? 최근에 시작했던 그 전자도서관. 제가 원래 도서관을 하겠다는 그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시작은 했는데 못 하다가 뭐 그냥 어 도서관 할 장소는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어 뭐죠? 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절을 하려면. 그래서 어 그 제가 뭐 사서를 고용할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못 하다가 올해 전자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전자도서관은 그냥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제가 그냥 온라인으로 봐도 되고 어 자원봉사자가 하더라도 부담이 좀 덜하죠. 그래서 전자도서관을 시작했는데 전자도서관에 이게 체험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주로 책을 빌리는 강남구 전자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도서관에서 책을 그냥 종이책을 빌려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전자책으로 보셔도 됩니다. 저도 우리 즐거운 순간 전자도서관에 이 2차 도서 소개가 끝난 다음에 살 예정입니다. 물론 뭐 너무 비싸거나 그럼 못 사겠죠. 예산이 제한되니까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 보세요. 좋은 내용이 많고요. 토지 투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